투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생산 시설도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고용은 당연히 늘어나고요. 에너지까지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투자의 누적 금액보다도 더 많은 투자. 그거 봐, 내가 관세로 압박하니까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잖아. 신이 나서 연신 땡큐 너무나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는 관세 걱정할 필요 없어라는 말이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량 이것까지도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한 주간의 중요한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지난 24일이죠. 현대차 그룹이 향후 4년간 이제 미국에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화제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신 땡큐를 외치면서 허가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을 찾아오라. 네네네. 무슨 거의 이렇게 언제든지 프리패스처럼 찾아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어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길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사로잡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세를 올리겠다. 아하. 그러면 이 관세 올리겠다는 게 무서워서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예. 그게 결국 미국의 경제 부흥을 만들 수 있는 키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데 한편으로 그게 되겠어? 물가만 올라가지 않겠어라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비난도 좀 있곤 합니다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이번에 현대차의 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옆에서 브리핑하면서 세리머니를 했냐면 어허. 본인이 방금 얘기했던 이 본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 공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증 사례가 된 겁니다. 현대차가. 본인의 거봐. 말을 입증해 준 거군요. 그거 봐, 내가 관세로 압박하니까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잖아. 이걸 보여준 입증 사례가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신이 나서 이 세레모니에 직접 대통령이 옆에서 참가했고 연신 땡큐 그레이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와라. 예, 너무나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텐데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이번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은 예. 이게 자동차 단순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의 주기별 전 과정에 걸친 종합 투자 계획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생산 시설도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연장 효과로 고용은 당연히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까지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자동차 산업에 걸친 생애 주기별 모든 투자의 종합 세트를 발표했어요. 그럼 굉장히 규모가 크겠네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어쩌면 예. 지금까지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해서 했던 역대 투자의 누적 금액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앞으로 향후 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요. 대단한 투자 규모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투자를 이끌어낸 것도 좋은 성과지만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투자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강판 있죠. 예. 그 강판을 위해서 현대제철도 연달아서 여기에 투자하는. 그래서 하나를 관세라는 걸 딱 잡으니까 밑에 이제 감자가 줄줄이 딸려오는 모양새처럼 종합 세트처럼 현대차가 이제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오는 4월 2일에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에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 현대차의 투자가 우리나라 상호 관세 부과 여기엔 좀 어떤 영향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이 현대차의 투자 발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는 관세 낼 필요 없어라고 해서 네. 국내 언론이 이걸 헤드라인으로 바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러면 지금 사실 현대차가 생산하는 물량 중에서 약 한 연간 한 170만 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바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바로 이제 소비되는 게 약 70만 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바로 소비되는 게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가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네. 70만 대를 약 120만 대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제 골자거든요. 예. 그거는 당연히 비과세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니까요. 관세가 붙을 이유가 없죠.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는 관세 걱정할 필요 없어라는 말이 그럼 뭐냐.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량 이것까지도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국내 언론이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사실은 이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 예. 지금 분석은 이게 더 힘을 얻고 있고요. 마침 최신 뉴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아닌 해외에서 수출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일괄해서 25% 관세를 불리겠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완의 어떤 협상이랄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물량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관세지만 사실은 한국도 원래 FTA 아니냐. 그래서 예. 한국 물량에 대해서도 이참에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게 어쩌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과일 텐데 저도 협상 카드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것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동의해줬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미완의 협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현대마저 31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물량에 대한 수출에 만약에 비과세 조치를 이제 못 받은 거다. 이게 만약에 확정된다라면요. 예. 요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제가 볼 땐 클 것 같습니다. 음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지. 미국 외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 어허. 만약에 이게 이제 확정된다라면요. 가장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게 뭐냐? 국내에 있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GM 같은 경우죠. 예. GM이 사실 미국 브랜드거든요. 근데 GM이 지금 현재 부평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라인이 몇 개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물량도 사실은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근데 GM은 굳이 그러면 왜 한국까지 나와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느냐? 관세가 없거든요. 예. 지금 현재 FTA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어떤 한미 간의 무역의 비과세 어떤 트랙을 이용해서 현재 한국에 생산하는 이점을 살리고 있는데 미국 브랜드인 GM모자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갈 때 이제 관세 예외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예, 예. 당연히 부평에 있는 GM 공장의 생산 라인을 줄일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마저 뚫지 못했다는 게 확정이 되면은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불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울산 쪽에서도 만약에 미국 생산 라인으로 현재 잡고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라인이 이제 아예 미국으로 옮겨가 버린다면 예. 어쨌거나 울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인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요. 또 만약에 GM 관련해서도 이제 라인을 준다라고 하면은 부평 서부 벨트.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봤을 때 자동차 관련해서 서부 벨트와 동부 벨트가 전부 다 생산 시설이 줄고 투자나 고용이 주는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만약에 생긴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약간의 있어서요. 뭐 도미노 현상처럼.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 자동차 산업은 아하. 수많은 사실은 부품업체, 협력업체가 있고요. 예. 다양한 1, 2차 벤더들이 함께 만드는 종합산업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렇게 국내 물량에 대한 어쨌거나 충격이 가시화되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현대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뚫었기 때문에 예. 현대차 자체로서는 어쨌거나 괜찮다는 뉴스지만은 현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사실은 국내에 예. 나머지 자동차 산업에는 좋지 않은 여전히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미국과의 문제니까 뭐 산업 문제,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외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게 기업 각각의만의 힘으로 이걸 지금 극복하기에는 너무 파도가 좀 거센 거 아닌가. 너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예. 질문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음. 그나마 지금 잘 보시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뭐 정치적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행이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너무 대행들이 많죠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 이게 수습될지도 현재 아직도 지금 미정인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최고위급 미국의 어떤 그 의사결정권자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회담 내지는 전화 한 통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파고는 몰아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 국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믿지 못하게 되니 아하. 자력 구제에 나섰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나라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경제적인 이 어떤 그 주제로 만난 사람이 정부 관계자가 아니고 현대차가 처음인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현대는 그나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예. 현대가요. 작년에 미국에 이제 로비 자금으로 쓴 돈만 얼추 잡아서 25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이게 지금 로비 자금의 증가율을 보면은 76% 정도씩 매년 로비 자금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예. 전문 로비스트를 약
140명을 현재 현대가 고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었다가 로비스트였다가 다시 또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좀 회전문 인사라고 하죠. 미국은 또 그게 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리볼버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현재 23명 이상을 현대가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60여 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현대가 고용을 했고 로비 회사에 자문 계약을 또 했고 로비 예.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를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세레모니를 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나마 4대 기업이나 10대 기업 정도 되면은 자체적인 로비 자금이나 정보력으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 그런데 이 현실을 보고 있는 나머지 음.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10대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정부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예. 이 미국발 이 무역 파고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예. 현재 좀 길을 잃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다. 숨통이 좀 막혀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대차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빨리 이 조속히 서서 예. 기업들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맨 선두에 서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오히려 강력한 반증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까지 저희가 짚었고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경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주 항공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발표 직후에 하루 만에 주가가 13% 급락하고요. 주주들은 뒤통수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본질이 뭡니까? 네, 유상증자라는 거는 이제 예. 회사가 자본이 필요하니까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겠다. 그리고 저희 주식을 사서 주주 여러분들이 돈을 좀 내주십시오. 이런 예.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상증자의 이 3조 6천억을 발표했는데요. 한화에어로가요. 예. 이 규모가요. 유상증자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예, 최대 규모인데 왜 주주들은 화가 났냐면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율이 희석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인규 앵커님이랑 제가 50대 50으로 어떤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불러서 예. 주주가 한 명 더 늘었다 그러면 어허. 우리 지분율은요 33%로 떨어지겠죠. 줄어들죠. 줄어들죠. 예. 이게 주주 가치 희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호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유상증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본으로 재투자를 확실하게 해서 회사가 성장할 것처럼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된다. 그건 예. 좋은 유상증자인데 보통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손을 빌려서 자본을 확충하고 그 자본을 기업의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 전용한다라는 게 사실은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주주들은 자본이 자기 주주 가치만 희석되고 예. 돈만 털리는 거죠. 예. 아. 그런 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악재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번에 한화 에어로의 유증이 좋은 유증이냐 아니면 나쁜 유증이냐가 이제 예. 관건이 되겠는데 그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화에서는 예. 저희가 3조 6천억을 이제 주주들에게 받게 되면 1조 뭐 한 2천억은 국내 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또 한 1조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M&A라든지 이런 걸 한 1.4조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회사를 잘 키워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치 좋은 유증인 것처럼 예. 청사진은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있고요. 아.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요. 작년에 하나 에어로가 영업이익으로 1.7조를 벌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예상액이 2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2년치 수입만 합쳐도 3조 6천억이 넘어요. 예. 그런데 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느냐? 예. 결국에는 회사 돈은 딴 데다 쓰고 주주들에게 손 벌려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주주 뒤통수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에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 짚어볼 게 많아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